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음식인데 요즘 들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거나요? 아니면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예전보다 높아져서 의사 선생님께 음식 조절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요? 또는 치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딱딱한 음식을 드시기 어려워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화하던 음식들도 이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 5가지와 함께 각각의 이유와 더 나은 대안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50대 이후부터 나트륨 섭취량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공통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몸에서 소금기를 걸러내는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적이어서 이런 압력을 잘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서 고혈압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예요. 68세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할머니는 평생 젓갈류와 장아찌를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많이 높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권한 것이 바로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거워서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모든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고 자꾸 짠 음식이 생각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주째부터는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니까 오히려 예전에 드시던 음식들이 너무 짜게 느껴졌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젓갈류, 장아찌, 라면,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국물 요리를 너무 짜게 드시는 습관 말이에요. 건강 전문가들이 권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커피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인데요. 하지만 라면 한 봉지만 드셔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넘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 생선구이에 뿌리는 소금, 밑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멸치볶음이나 오징어채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한국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모든 짠 음식을 끊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로 간을 맞추시거나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신맛을 활용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후추, 마늘, 생강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짠맛을 줄여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김치를 드실 때도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거나 김치찌개를 끓일 때 물을 조금 더 넣어서 간을 연하게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기름진 음식과 튀긴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금세 소화가 됐는데
이제는 위장에서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 담즙이 나와서 기름을 작은 입자로 분해해줘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담낭에서 담즙이 나오는 양도 줄어들게 되죠. 마치 세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름때를 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6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삼겹살과 치킨을 즐겨 드셨는데 최근 들어 기름진 음식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까지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담백한 요리 위주로 드시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처음에는 그럼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차차 요리 방법을 바꿔가면서 적응하셨어요. 삼겹살 대신 등심이나 안심을 드시고 치킨 대신 닭가슴살을 구워서 드시니까 속도 편하고 체중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는 기름진 음식이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만든 빵, 과자류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외식할 때 자주 찾게 되는 메뉴가 치킨, 탕수육, 돈가스 같은 튀긴 음식들은 아니신가요? 이런 음식들을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지만 횟수를 줄이시고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름을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참기름은 적당량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리할 때도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해서 볶아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생선을 드실 때도 생선가스나 생선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고기도 기름에 볶는 대신 물을 조금 넣고 볶거나 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름기는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 바로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고 턱 근육의 힘도 예전만 못하게 되거든요. 마치 오래 사용한 기계의 부품들이 조금씩 마모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도 줄어들게 돼요. 침은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딱딱한 음식을 씹고 삼키기가 더 어려워지죠. 또한 목구멍 근육의 힘도 약해져서 음식을 삼키는 능력도 예전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71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오징어나 육포 같은 쫄깃한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너무 딱딱해서 드시기 어려워하세요. 무리해서 드시다가 잇몸에 상처가 나기도 했고요. 치과에서는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라고 권해주셨어요. 할머니께서 특히 힘들어하시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견과류, 딱딱한 사과나베, 질긴 고기, 딱딱한 빵, 그리고 오징어나 문어 같은 해산물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드시려면 한참을 씹어야 하는데 턱이 아프고 피곤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딱딱한 음식을 억지로 드시다가 목에 걸릴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삼키는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견과류나 딱딱한 사탕, 떡 같은 음식들을 드실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 목에 걸리는 경우라고 해요. 특히 60대 이후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딱한 음식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조리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고기는 오래 끓여서 연하게 만들거나 다진 고기로 요리해 보시는 거예요. 채소도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도 그대로 드시지 마시고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에 넣어 드셔보세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갈아서 주스로 만들거나 살짝 쪄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팝도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부드럽게 지어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음식들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때보다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당분을 태우는 엔진의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 몸에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조절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면서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근육은 당분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65세 정미영 할머니는 평생 단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같은 단 음식을 줄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단맛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면서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가장 힘들어하신 부분이 바로 오후 간식 시간이었어요. 평소에 커피와 함께 쿠키나 케이크를 드시는 게 하루의 낙이었는데, 이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과일로 바꿔서 드시기 시작했더니 2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었다고 해요. 의료계에서는 50대 이후부터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가공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케이크, 쿠키, 사탕,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급격한 혈당 상승이에요.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이때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또다시 단 음식이 당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식사 후에 단 음식이 생각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되시나요?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단맛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천연 과일이나 견과류로 단맛을 대신해 보세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당분이 있지만 섬유질도 함께 들어 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또는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조금씩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과일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갈아서 주스로 만들기보다는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추나 곶감도 천연 단맛이 나면서 영양소가 풍부해서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특별한 팁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때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다음 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마셔도 며칠 동안 몸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알코올은 주로 간에서 분해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간의 크기도 작아지고 기능도 떨어져요. 또한 우리 몸의 수분 함량도 줄어들면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죠. 마치 작은 그릇에 같은 양의 물을 부으면 더 가득 차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69세 김태수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마셔도 다음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하세요. 게다가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술과 약이 함께 작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예전에는 소주 한 병 정도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반 병만 마셔도 다음 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다고 해요. 게다가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자꾸 깨고 다음 날까지 몸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60대 이후부터는 알코올 섭취량을 현저히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알코올이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한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탈수를 유발하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미 떨어진 신체 기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셈이죠. 특히 칼슘이나 비타민, B군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이나 기억력 저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술을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 드시고 싶으시다면 양을 현저히 줄이시고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술 대신 다른 음료를 선택하시거나 집에서는 무알코올 맥주나 과일 주스로 대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무알코올 음료들도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좋아져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노년에 조심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짠 음식, 둘째는 기름진 음식, 셋째는 딱딱한 음식, 넷째는 단 음식, 그리고 다섯째는 알코올이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음식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런 음식들을 갑자기 모두 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평생의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보셔도 한 달 후에는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요. 보통 2-3주 정도 지나면 새로운 맛에 익숙해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되니까요. 그럼 이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국물 요리할 때 소금을 평소의 절반만 넣어보세요.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시거나 마늘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적응하실 거예요. 둘째, 이번 주부터는 튀긴 음식 대신 찌거나 삶은 요리를 한 가지씩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치킨 대신 삶은 닭가슴살이나 찐 닭고기를 드셔보시는 거예요. 양념은 간장, 마늘, 생강으로 조금씩 해보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딱딱한 음식을 드실 때는 충분히 작게 자르거나 오래 끓여서 연하게 만들어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낄 수 있어요. 넷째, 단 간식이 생각날 때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로 대신해 보세요. 처음에는 싱거울 수 있지만 2-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단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특히 오후 3-4시경에 단 음식이 당기실 텐데 이때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셔보세요. 다섯째, 만약 술을 드신다면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줄여보시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요. 술자리가 있을 때는 무알코올 음료나 과일 주스로 대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째, 식사를 하실 때는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빨리 먹으면 소화에도 부담이 되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될 수 있어요. 한 숟가락 드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숟가락을 드시는 식으로 해보세요. 일곱째,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커피잔으로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의식적으로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식단을 조절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을 바꿔보실 계획인지 또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한 식습관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체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으로 바꿔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레시피와 함께 준비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